우리는 지금 전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외부 저항 R옴이 있고요. 여기에 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전지 내부에는 내부 저항이 있고, 자, 기전력이 이렇게 있는 상태죠, 지금. 얘가 내부 저항, 기전력. 이런 회로라고 한번 볼게요. 내가 요 부하에서 전력이 나올 건데, 어떤 조건, 이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부하에서 최대 전력, 이 M은 맥시멈의 M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라는 뜻이에요. 최대 전력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해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요 전지의 내부 저항하고요. 밖에다는 외부 저항의 값이 같으면 그때 최대 전력이 된대요. 그래서 최대로 전력을 전달하고 싶으면 뭐하고 뭐가 같으면 된다고요?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으면 된다고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최대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이거는 버려도 돼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지금 여기 지금 무슨 회로? 직렬회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정한 전류가 부하에 들어가서 부하에서 전력이 나올 것이므로 이 공식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I는 계산하고 싶은데 I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R 플러스 R분의 기전력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최대 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녀석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럼 R 더하기 R은 얼마예요? 2R이죠? 요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했더니 4R의 제곱분의 2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더래. 자, R 제곱이면 R 곱하기 R이랑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약분이 돼요. 자, 결론은요. 그렇게 해서 최대 전력을 계산하면 결론은 4R분의 기전력의 제곱. 다시 말해서 4 내부 저항 곱한 거에 기전력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대요. 근데 요즘 문제에서는요. 최대 전력을 계산하여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이거보다도 요즘 트렌드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가 있어요. 내부 저항이 1옴짜리 그리고 기전력이 뭐 1.5V라고 해볼까요? 이 5V인 전지 10개를 직렬 접속시켰대요. 그때 외부 저항을 연결을 할 건데 외부 저항 몇 옴짜리를 연결을 해야 최대 전력이 나올까요? 이런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요. 내부 저항이 1옴, 기전력이 1.5V인 전지 10개를 직렬 접속시켰답니다. 자, 그때 외부 저항을 달 건데 이 외부 저항이 몇 옴짜리를 달아야 이 저항에서 최대 전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외부 저항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몇 옴짜리 달아야 될까요? 원래 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전력이 세지. 우리는 지금 최대 전력, 다시 말해서 이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 이 부하의 전력값을 최대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대 전력 조건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때 이 최대 전력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부 저항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아까 최대 전력이 전달되려면 무슨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어요? 내부 저항하고 밖에 달리는 외부 저항이 같아야 돼. 자, 그거 다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요. 내부 저항 1옴짜리 그리고 1.5V의 기전력을 가진 전지 몇 개요? 10개를 무슨 연결시킨다고요? 직렬 연결시킨다고요. 그럼 이때 외부 저항 몇 옴짜리를 달아야
최대 전력 전달이 되는 거예요. 최대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15? 딩동댕. 이게 요새 트렌드 문제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15ohm이에요? 내부저항이 그래. 내부 저항이 15ohm이잖아요. 언제? 1ohm짜리 10개 직렬로 연결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 저항도 몇 ohm? 15ohm이요. 이건 계산되시죠?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게 요새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더라. 이게 바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자, 전력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W. 기호를 W로 쓴대.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력량이란 전자제품이 지 능력 가지고 몇 시간 혹은 몇 분, 몇 초 일을 했냐. 그 전체 총량이 어떻게 되냐를 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얘가 누구라고요? 전자제품이 한 일이야.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전력량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한 일 계산을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을 가지고 얼만큼 일했냐를 보는 거잖아. 능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능력을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V, I, 그죠? 한 번 더요. I 제곱 R, 한 번 더요. R분의 V 제곱이요.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고? 시간만 곱해주시면 돼요. 단위는 뭐라고요? 줄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만 낼게요. 전력량의 단위가 줄이잖아. 내가 전력량을 다른 단위로 표현하고 싶어요.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힌트를 드려볼까요? 다른 단위 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와트요. 우리 시간의 기본 단위가 뭐였죠? 세크, 초였죠. 자, 그래서 1줄은 1와트 세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수 있나요? 여기서 온 거야. 능력 가지고 얼마나 일했냐 본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근데 혹시 우리 그 전기 요금 고지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면은 단위가 뭘로 나왔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킬로와트 아워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초로 하면은 너무 많이 쓰잖아. 우리 24시간 내내 돌리는 집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단위 환산을 하는 문제가 전력량에서는 나와요. 단위 환산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해볼까요? 1와트 아워는 몇 와트 세크예요? 1시간은 몇 초? 3600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몇 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600줄. 이거 물어봐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킬로와트 아워는 몇 줄일까요? 이거 계산해보세요. 1000줄이라고요? 3600 곱하기 1000이죠. 10의 3승이라고. 그죠? 이거 나와야지. 그죠?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36 곱하기 10의 몇 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5승이라고 쓸 수 있죠. 동그라미 개수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 더 갈게요. 3.6 곱하기 몇 승, 10의 몇 승이게요? 그렇죠. 이거 물어봐요, 이거. 1kW가 몇 줄인지는 답이 이거예요, 이거. 왜 사람들이 이건 금방 찾는데 이걸 잘 못 찾아요. 그래서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외우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열량 볼게요. 우리 책에는 20쪽에 줄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력을 제일 처음에 설명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자, 우리 전자제품,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 전자제품을 손으로 만지면 어쩐다 그랬어? 뜨겁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기가 한 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한 만큼 뜨거운 거야. 그걸 이제 줄이라는 사람이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아세요? 줄이라는 사람이 뜨거운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뜨거워지더라야. 근데 얼만큼 많이 흐르냐? 여기에 비례해서 뜨거워지더래요. 그냥 I가 아니고 I 제곱. 그러면 여기에 2A 흐르면 뜨거운 정도는 몇 암페어에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4A 흐르는 것만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항이요. 얘 저항값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직거 저항값. 거기에 비례하고 거기에 흐르는 시간이요. 전류가 얼마나 흘렀냐에 비례해서 나오더래. 뭐가? 뜨거워지는 정도. 자, 열이죠. 열의 H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래요. 이게 줄의 법칙이에요. 줄의 법칙. 자,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방금 전자제품이 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이것만큼 뜨거워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식이 뭐였어요? 능력 가지고 얼만큼 일했니였잖아. 결국에 얘도 뭐예요? 능력 가지고 얼만큼 일했느냐에 비례해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뭐가 다르냐? 단위요. 얘 단위 뭐였어요? 줄. 자, 우리 열이죠. 우리 열량의 단위 뭐 써요? 열량. 칼로리 쓰죠. 그쵸?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이걸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1줄은요, 0.24 칼로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줄을 칼로리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몇만 곱하면 돼요? 네, 이것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내릴게요. 자, 결론은 열량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전자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그 열량 H는 누구만큼 나온다? 딱 그 1함만큼 나온다. 근데 단위 환산의 문제로 0.24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식 계속 갈게요. 0.24 PT. 한 번 더. 0.24 VIT. 그죠? 또 0.24 I 제곱 RT. 0.24 R분의 V 제곱 T. 이거죠. 이게 다 중요하진 않아요. 딱 한 개 공식만 외우고 넘어갈게요. 자, 줄의 법칙. 줄의 법칙이 몇 번째 식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줄의 법칙이 무슨 식이에요? 몇 번식이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면서 그 저항값에 비례하고 전류가 지나간 시간에 비례하더라. 뭐였어? 얘죠? 얘만 외워주세요. 얘만. 다른 거 다 버려줬습니다. 줄의 법칙, 열이요. 이것도 잘 못 찾으시는 분 있어요. 지금 여기 열의 리을이죠? 줄의 리을이야. 이거 두 개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식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0.24 I 제곱 RT라고요. 단위 뭐라고요? 칼로리라고요. 자, 1줄이 몇 칼로리라고요? 0.24 칼로리라고. 자, 그러면 1칼로리는 몇 줄이게요? 이것도 나와요. 진짜 이런 문제 좋아요. 기전력이 50V래요. 그리고 내부 저항이 5옴인 전원이 있다. 이때 부하를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이 몇 와트인가? 얘는 최대 전력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건 저랑 같이 하실게요. 최대 전력은 4 곱하기 R분의 2의 제곱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입하시면 돼요. 4 곱하기 5분의 50의 제곱이다. 이거 계산하면 125W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거는 제가 기출 복원된 문제를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최대 전력을 계산하여라라는 문제는 정답이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125이거나 250이거나. 그래서 보이시면 찍으시면 돼요. 이게 기억하기 더 힘드실까요? 아무튼 나오면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00옴의 저항에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자, 보면 열량은 무조건 뭐부터 곱해야 돼요? 일단 0.24 곱하고 봐야 돼. 그죠? 칼로리니까 곱하기 I 제곱 RT죠. 줄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I는 1의 제곱, R은 500옴. 시간 1분은 몇 초?
60초가 되는 거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7,200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점은요. 열량을 구하여라 그러면 0.24를 까먹지 말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7,200이 나온다. 열 전기 현상이죠. 말 그대로 이제 전기에 의한 열에 의한 전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갈게요. 자, 1번. 제베크 효과라는 겁니다. 제베크 효과라는 게 뭐냐? 지금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있어요. 자, 우리 키워드 체크할게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의 밑줄이에요. 이때 뭘 줬어? 온도 차가 생겼어. 온도의 차가 생기면 그때 그만큼 전류가 흘러요. 서로 다른 두 금속에 온도 차를 줬더니 전류가 흐르더라. 이게 제베크 효과예요. 자, 톰슨 효과 바로 볼게요. 톰슨 효과는 동일한 금속 내에요. 똑같은 금속 내에, 동일 금속 내에 온도 차가 생기면 그때 또 전류가 흘러요. 이게 바로 톰슨이에요. 지금 제베크하고 톰슨은 뭐가 달라요? 서로 다르면 제베크고요. 동일 금속 내에서면 톰슨이야. 온도차가 생겼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게 바로 제베크와 톰슨 효과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펠티의 효과. 요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죠. 얘랑 얘 둘이 잘 나와요. 자, 펠티에란 얘도 서로 다른 두 금속의 밑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온도차를 준 게 아니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온도차가 발생한다. 이게요. 여기서는 뭐 열의 흡수 혹은 방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열의 흡수나 열의 방출이 일어난다. 그래서 온도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펠티의 효과 그러면 약간 우리 그런 거 생각하셔도 된대요. 우리 자동차에서 통풍 시트도 있고 엉뜨 있잖아요. 따뜻해지는 거? 이거 이용한 거.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냉장고. 이런 거. 그래서 펠티에 하면은 그런 온도차를 어느 특정한 곳에 온도차를 줄 수가 있대요. 이게 펠티의 효과다. 그래서 다른 두 금속에 전류를 흘려주면 온도차가 발생하는 게 펠티.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 세 개 보시고 톰슨도 거의 정답으로 안 나와요. 정답은 제베크 아니면 펠티이고요. 여러 가지 그 과학 과목 중에 화학도 있고 물리도 있잖아요. 전기는 약간 물리적인 측면이라면 화학은 화학이죠. 화학전지는 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학전지라고 하고, 우리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뭉쳐져 있는 물질, 뭐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해볼까요? 혹시 물의 분자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물의 분자식을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화학식을 H2O라고 써요. 이거죠. 얘가 물질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든 건 아니죠. 수소하고 산소가 합쳐져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가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이런 식으로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기로요, 이런 물질을 딱 전기를 통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원래 구성 성분으로 쭉 찢어져요. 이걸 우리는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해요. 얘네가 원래의 물질 구성 성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이 여러 개가 이제 화학 전지 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화학 전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서 얘를 전의 액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각각의 전극을 이렇게 심어놔. 그리고 여기다가 전지를 줘볼까요? 그러면은 전지를 주게 되면 여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극의 성분과 전해액의 성분이 다 찢어져서 각각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들끼리 다시 뭉쳐.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돼요. 그걸 우리는 어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어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석출량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전기 분해가 되면
이 양극과 음극이라는 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라는 걸 말하고 이걸 저는 전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전극에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 생겨날 거야. 석출될 건데 이 석출되는 물질의 양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한 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상식적이거든요. 지금 여기로 뭐가 들어갔어요? 전류가 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간 만큼 분해가 계속되는 거예요. 물질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전류량이 얼마 동안 들어갔는지 비례해서 이제 석출된 물질의 양이 생길 것이다. 자,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Q가 뭐예요? 전하량. 전하량이란 전류의 시간을 곱한 게 전하량이었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생각 안 나도 상관없어. 그래서 전하량에 비례해서 물질이 석출이 되더래요. 이건 그냥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딱 거기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물질에 그 고유의 화학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겠지. 고유한 그 화학 값에 비례해서 또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좀 덜 만들어지고 어떤 물질은 더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기만의 화학적 어떤 그런 특징 때문이다. 그걸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얘를 화학 당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를 우리가 전하량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 뭘 보여주는 거냐? 전기 분해 시 각 전극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전의 액속을 통과한 전류와 얼만큼 시간, 그 흐른 시간을 곱한 거, 다시 말해서 전하량에 비례하고요. 화학 당량에 비례하더라.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와요. 패러데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무슨 법칙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하량과 그 화학 당량에 비례해서 나온다. 이거 누구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그 물질의 화학 고유값에 비례하고 그 물질을 지나간 전하량에 비례한다고 했다고요. 전하량을 다시 한번 식으로 쓰면 흘러 들어간 전류량의 몇 분 혹은 몇 초 동안 흘렀는지 시간을 곱해주면 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그램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알고 넘어가야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전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설계해서 이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얼만큼 얘를 사용했을 때 물질의 양이 얼만큼 만들어지는지, 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류량과 전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계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